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 두 번째 시간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지난 시간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광물이 규산염 광물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정리를 일단 먼저 해볼까 합니다. 자, 규산염 광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산소와 규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규산염 광물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규소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 규소에 대해서. 규소가 14족 원소예요. 14족 원소. 14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다, 그치? 그래서 최대 4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여기에 산소가 결합하는데, 그래서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규소 하나에 Si, 규소 하나에 산소가 하나, 둘, 셋, 뒤쪽으로 해서 넷,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소랑 규소가 이런 형태의 어떤 정사면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책에 보면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규산염 사면체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광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규소의 화학적 성질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소의 화학적 성질. 위에서 정리했죠. 뭐라고요? 14족 원소로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 몇 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다?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니까 최대 4개까지 결합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 됐죠? 그래서 규소의 화학적 성질을 봤고요. 규산염 사면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염 사면체 두 번째. 규산염 사면체인데 기본적으로 규소 몇 개에 규소 1개에 산소 몇 개가 결합되어 있다고? 산소 4개가 얘네들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규소와 산소가 어떤 결합한다? 얘네들은 공유 결합을 하더라. 공유 결합을 해요.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인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규산염 사면체가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는데 얘는요 전하를 띄어요. 전하를 띄는데 -4라고 하는 전하를 띄더라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가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잘 설명은 안 해주는데요. 규소를 전하를 +4라고 둬요. 보통 이온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합을 하기 전에 +4라고 두고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면은요 전기 음성도라는 걸 배워요. 공유 결합했을 때 전하량에 대해서 배우는데 규소가 +4, 산소가 1개당 -2 곱하기 4개 되니까 -8 나와.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했기 때문에 -4만큼의 전하를 띄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의 기본적인 구조 -4의 전하를 띄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에서 규산염 사면체를 이루고 있는데 산소랑 규소로 이루고 있다. 규소의 화학적 성질이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4개여서 총 4개, 최대 4개까지 결합을 하는데 산소 4개가 결합을 하더라 라는 거. 규산염 사면체를 이루고 있고요. 이때 공유 결합하면서 규산염 사면체의 전하는 -4를 띄고 있더라 라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산염 삼연체 자체가 전하를 띠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규산염 광물의 결합이라고 나와 있네요. 기본 골격 구조가 규산염 삼연체라는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 있고요. 이 규산염 삼연체는 -4의 음전하를 띠고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양이온과 결합을 할 수 있어. 금속 양이온과 결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양이온과 결합을 하더라. 보통 금속이죠. 자, 요렇게 결합하면은 독립적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의 독립된 구조를 가져요. 독립된 구조를 가져요. 근데 이 규산염 삼연체가 뭐랑 결합해? 다른 규산염 삼연체랑 결합을 하는데, 이때 결합을 할 때는요, 뭐를 공유하냐면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더라. 이 산소를 공유하는 개수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가집니다.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산소를 한 개를 공유하는가, 두 개를 공유하는가, 세 개를 공유하는가, 네 개를 공유하는가에 따라서, 네 개 다 공유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가지더라라는 거. 그래서 공유하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 그래서 안정한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결합을 하더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 있는데요. 총 5가지 결합 구조가 있어요. 독립형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단사슬 구조 있고요. 복사슬 구조 있고요. 그리고 판상 구조 있고요. 망상 구조가 있어요. 자, 이렇게 5가지 있습니다. 독립형 구조는요, 그냥 규산염 삼연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해요. 산소랑 규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얘, 뭐다? 얘 정도 알아야 돼요. 얘는 여기다 정리를 할까요? 독립형 구조는 감남석이 독립형 구조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사슬 구조는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단사슬부터 복사슬, 판상, 망상, 얘네들은 뭐를 공유하고 있다? 산소를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고 있는데, 단사슬에서는 1개를 공유하는 거고요, 복사슬은 2개를 공유하는 거고요, 판상은 3개를 공유하는 거고요, 망상은 4개를 공유하는 겁니다. 자, 4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사슬 모양, 단사슬 모양 구조를 이루고 있어. 독립형은요, 그냥 뭐 규소 하나에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어요. 단사슬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독립형인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나열이 돼.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얘가 여기에 하나 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다시 이런 형태로 나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 한다? 이 부분, 얘를 공유하는 거죠. 이 산소를 공유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사슬 구조로 나타나는데, 자, 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휘석 있습니다. 휘석. 자, 이렇게 쭉 연결된 단사슬이 있고요. 이 단사슬이 아래쪽에 하나 더 있는데, 이 단사슬과 단사슬 사이에 요 산소도 같이 공유를 하더라. 산소 2개를 공유해. 이 산소 2개를 공유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각섬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는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독립형 구조가 단사슬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야. 그치? 단사슬 구조인데 여기에 하나 더 이렇게 단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공유를 하는 거죠. 산소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얘 공유한 것들 플러스 단사슬 2개가 산소 공유하니까 총 2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더라.
자, 이런 식으로 복사슬은 두 개의 단사슬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단사슬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결합되어 있어서 판 모양으로 만들어져. 산소가 3개 공유하는 거죠. 하나, 둘, 뭐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상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흑음모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자, 여기 공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공유를 또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판상 구조를 만들더라라는 거. 자, 망상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판이 있는데 판과 판이 또 겹쳐진단 말이야. 판과 판이 겹쳐지면서 산소가 또 결합을 합니다. 공유 결합을 해요. 그래서 망상 구조는요, 장석이나 석영이 있다. 자, 이때 산소가 공유를 하잖아요. 산소가 공유해. 그래서 공유하는 개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공유하는 개수가 많아질수록 결합력이 어떻다? 결합력이 강해진다라는 거, 단단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풍화 침식에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자, 이렇게 둘게요. 공유 산소수가 적은 거야, 그치? 0, 1, 2, 3, 4니까 여기는 공유 산소수가 증가하는 거죠.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공유 산소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더 단단하게 결합을 해 있다. 그래서 얘가 뭐 풍화에 강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할게요. 독립형이랑 망상은요, 독립형이랑 망상은요, 쪼개짐이 없어요. 깨짐이에요. 쪼개짐이 없다. 깨진다. 그리고 단사슬, 복사슬, 판상인데요. 단사슬과 복사슬은 두 방향으로 쪼개지고요. 판상은요, 한 방향으로 쪼개진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규소에 결합한 산소의 개수도 다를 거예요. 얘는 1대4, 뭐 2대5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건데요. 4대11 뭐 이렇게 나타날 건데 그런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쪼개짐과 깨짐 알아봤고요. 그리고 많이 결합할수록 망상 구조에서 풍화에 강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규산형 광물의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성질, 규산형 광물의 성질. 그래서 세 번째, 규산형 광물의 성질 나와 있고요. 성질. 결합 구조는 광물의 성질에도 영향을 줘요. 이런 것들 독립형인지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에도 성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결정 모양 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깨짐이나 쪼개짐에도 영향을 줘요. 쪼개짐에도 영향을 줘요. 쪼개짐은 옆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뭐 강도, 단단한 정도, 단단한 정도도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정 모양만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희석이랑 각섬석 얘네들은 두 방향으로 쪼개지는데 이 결정 모양이 희석이나 각섬석은 단사슬이나 복사슬 구조로 있어서 두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결정 모양이 기둥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어떻게 돼? 단사슬로 쭉 연결되어 있는 기둥, 복사슬로 두 줄로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기둥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은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뭐 있었다? 규산염 광물 있었습니다. 규소와 산소의 결합 구조, 정사면체 구조다라는 거 봤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주변의 양이온과 결합하는 경우, 그리고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결합하는 경우에 따라서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가 있었고요. 얘네들의 특징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결합 규칙성에 대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